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위한 행복나무 연구소 임혜수입니다. 오늘은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은 잘못을 하면 크죠. 또 이쁜 짓 할 때도 있고요. 아이고,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애는 왜 저렇게 자꾸만 또 안 좋은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면서 우리도 성장을 했고 아이들도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지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엄마 아빠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잘했네, 잘못했네, 거짓말쟁이네, 나쁜 아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평가적 형용사라고 말하는데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아이에게요, 평가적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요, 아이 입장에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요,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면 되는데요, 아이 자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넌 나쁜 아이네, 너 잘못했네, 너는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만 잘못했는데 내 자체가 나쁜 아이라고 전체를 다 평가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리고요, 자꾸만 듣다 보면요, 아이가 난 나쁜 아이야. 왜?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나보러 나쁜 아이라고 그랬잖아, 난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 듣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썩었어요. 근데 위에 부분만 조금만 썩었어요. 그럼 그 부분만 지금 썩은 거잖아요. 근데 평가적 형용사는 뭐냐면 전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사과는 나쁜 애, 사과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의 말을 듣고 3초 후에 정성껏 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말할 때 혹시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입장에서 다 변명 같아요. 동생을 왜 때렸어? 동생을 때리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생은 때려서 동생이 막 울고 있고 언니가 나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생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아이가 하는 말은, 때린 아이가 하는 말은 듣고 있으면 모두가 변명 같아요. 이럴 때는요, 우리 엄마, 성질 급한 엄마, 성격 좀 죽이시고요, 네, 천천히 아이의 말을 다 들어보는 겁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거나 변명하는 것 같고 아이의 말을 들을 때 너무 답답해, 그럴 때도요, 참는 겁니다. 원래요, 야단치는 것보다 훨씬 더 100배 어려운 게 참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거거든요. 누가요? 부모가요. 그래서요, 3초 후에 아이가 한 말을 다 듣고, 그래, 정인이 이제 왜 동생 때렸는지 엄마한테 다 얘기한 거니? 얘기를 한 후에 엄마가 3초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초, 2초, 3초. 의외로 3초 깁니다. 네, 3초를 생각한 후에요, 정성 들여서 엄마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생을 때리는 건 잘못된 거야. 네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뭐만 하면 엄마한테 일러줘서 너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동생이 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동생을 너가 장난감으로 때리는 거는 나쁜 거야. 잘못된 행동이야. 그러니까 아이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지금 아이한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인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의 말을 아무리 답답하더라도요, 다 듣고요, 그 후에 3초 후에 정성껏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억울하지가 않아요.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도 이만큼 났는데 엄마는 내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맨날 동생 말만 들어. 나 너무 억울해.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내 행동에 이런 부분은 나쁜 거구나, 이런 행동은 잘못된 거구나, 엄마가 정확히 짚어준다면요, 아이가 그 행동만 고치기가 쉽죠. 우리 너는 나쁜 아이야 그러면 이 전체를 고치기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동생한테 말로 설명해야지 동생을 장난감으로 때리는 건 나쁜 행동이야 하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말로 동생한테 설명을 하겠죠. 대신 장난감으로 때리는 건 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엄마가 하는 말 중에 어떤 거는요, 도움이 되고요, 어떤 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단치거나 잘못을 따지다 보면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엄마가요,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또 어떤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생을 때린 것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너 저번에도 동생하고 싸웠잖아. 넌 동생 밀었잖아. 저번에 다른 친구들 왔는데 그 친구들하고 사이좋게도 못 놀았잖아. 너 그래서 친구들이 널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겠니? 이렇게 너무 장황하고 너무 범위가 넓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는요, 지금 아이가 잘못한 행동에서 딱 고칠 수 있는 거, 그것만 얘기해 주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죠.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제가 잘못한 거를 야단칠 때 그때는 수긍을 해요. 그런데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길고 예전에 잘못한 것까지 다 꺼내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내가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게 되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엄마는 나빠, 엄마는 나한테만 그래, 엄마는 나만 미워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해주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아이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말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말하지 뭐 다르게 보고 말하나? 우리가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요, 억지로 막 사과시켜요, 화해시켜요. 특히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자, 누가 먼저 때렸어? 누가 먼저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네가 잘못했네. 너가 사과해. 그리고 너도 약 올렸으니까 너도 사과해. 자,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가 일러줘가지고 스님한테 나만 혼났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없을 때, 엄마 없을 때 괴롭히게 됩니다. 아이를 뒤에서 몰래. 네, 그리고 너 일러주기만 해봐. 내가 다음엔 더 세게 때려줄 거야. 자, 이게 점점점 강화되게 되면은요,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 동생을 괴롭히는 아이, 엄마 없을 때 더 많이 괴롭히는 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부모가 어떻게 한다?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있는 그대로 문제만 바라보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이한테요, 문제를 억지로 해결해 주시지도 말고요, 또 아이가 그런 부분에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사과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지나서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혼나고 동생이 일러줘가지고 그래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한데, 지금 동생한테 지금 당장 사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 계시거든요. 너 이리 와봐. 너 지금 네가 잘못했다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 당장 동생한테 사과해. 그리고 엄마한테도 버릇없게 말한 거 지금 당장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예의 바른 아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요, 점점점 아이의 문제를 거꾸로 해결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는요, 자신의 행동을 평가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가끔은 이거는 되게 억울해, 하지만 네가 억울하다고 그렇게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건 잘못된 거야 하고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이의 억울한 마음은 첫 번째 공감해 준다. 두 번째 잘못한 것은 지적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공감도 안 해주고, 네, 야단만 치고 평가만 하고 한다면 아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요, 제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네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요, 평가적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넌 나쁜 아이네, 거짓말쟁이네, 이거 평가적입니다. 아이 통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요, 3초 후에 정성껏 답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가 말할 기회를 아무리 엄마가 듣기에 답답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변명 같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아이의 얘기를요 충분히 다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아이가요, 억울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엄마가 이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지적을 하면요, 아이도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맨날 야단만 치고 이렇게 한다면요, 아이는 잘못해놓고도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도움되는 말만 해주라고 했죠. 야단 칠 때요, 야단 내가 맞을 행동은 요만큼인데요, 옛날 이야기, 지난 이야기 줄줄이 다 꺼내서 얘기를 하면요, 아이가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아이의 문제를 평가하시지 마시고요, 해결해 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요 해결사가 아닙니다. 해결은 누가 해야 돼요? 아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아이가 잘못 행동했을 때 엄마 이렇게 한번 행동해 보세요. 4가지 이야기가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특히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도 제대로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